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상법 카톡방에서 스터디를 처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약속했듯이 이 조문 판례를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또 나면 여러분하고 뭐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기출된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공부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건 집중도 있게 여러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반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카톡방 이 스터디는 꾸준히 여러분하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조금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릴 거고, 어, 한 20분 정도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보시고, 모른다면 다시 확인하실 거고, 또 알면 또 암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상법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말이 다 필요 없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방식은 제가 카톡방에 잘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식과 내용, 기간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환음, 어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어음이라든지 뭐 해상, 이 보험 쪽은 참 공부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음부터 우리 한번 어음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꾸 듣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음, 어음인데요. 어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가 있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기본서 할 때 설명 다 드렸고, 그리고 또 집중 강의도 또 할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과 그리고 기출 지문 중요한 것들 좀 살펴보는 걸로 쭉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은 이제 환음, 약속음, 그리고 수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일단 환음과 약속음은 환음편 7편에 있고요. 그리고 수표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환음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표는 특별한 거 몇 개 조문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환음에서 발행 부분이잖아요. 이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뭐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또 조문을 보면 또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출 지문을 정확히 보다 보면요. 그래서 1조 이제 어음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음 자체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요. 또 외관주의 법리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이제 그 실제적인 법률 관계와 혼동해서 어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어음은 겉으로 드러난 어음 그 자체의 자체의 모습을 보고 항상 법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음에 대해서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는 어음의 외관 법리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무인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거 생각날 겁니다. 그럼 우리 어음 요건이 1조에서도 무인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인성, 독립성의 근거도 조문 속에서 한번 가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어음은 반드시 1조의 이 8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다 갖춰야 됩니다. 엄격한 형식성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떠한 종류에서든지 이렇게 8가지만 잘 적혀 있으면 그게 어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보시면 한어음의 기재사항 8가지 중에서 1호를 보시면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그죠? 국어로 한어음임을 표시해야 돼. 약속어음이 약속어음 표시해야 돼요.
외관법리에 의해서 그죠? 외부에 볼 때 이게 환음인지 약소음인지 수표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하는 국어니까 만약에 사용하는 국어가 영어라면 어때요? 영어로 반음임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아시죠?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뭐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있죠. 2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호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했죠. 조건 없이. 이 조건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 증서예요. 조건을 달면 안 돼. 지급에서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이니까 돈이겠죠. 그죠?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급할 것을 위탁증권입니다. 그죠? 위탁한다. 조건이 달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증서라는 거죠. 무조건 증서. 그래서 요걸 우리가 또 다른 간접적으로 보면 요건 뭐냐면 무인성의 근거라고 합니다. 무인성. 이것도 하나의 무인성의 근거라고 합니다. 무인성의 근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건 없이 발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무인성의 근거고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이렇게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인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지급인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지급인. 일단 지급인 나왔으니까 약속음과 다르죠? 환음과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지급인은 어디만 있다고요? 환음에 있는 거죠. 지급인이기 때문에 지급인에서 인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인이 있다라는 거, 환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기가 있네요. 만기 있습니다. 만기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만기가 나올 때 항상 비교할 게 하나 있죠. 이 만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교재 페이지 474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걸 말 안 했네요. 474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나옵니다. 만기는 약속어음에도 있지만 어디는 없죠? 수표는 없습니다. 알겠죠? 수표는 없습니다. 수표는 왜 그럴까요? 이 만기라는 거 있죠. 기간이 길게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외상증권 그죠? 이런 어떤 뭐랄까 외상증권의 표시 신용증권 하죠. 이걸 외상증권 만기가 있다는 것은 신용증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용증권. 나중에 돈 주겠다는 거 지금 안 주고 그죠? 예,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표는 어때요? 신용증권에서 좀 더 유통성을 강화한 어, 현금의 대체적 기능을 하도록 많이 해놨죠. 그죠? 그럼 신용증권 하게 되면 유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기를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을 지급기간을 두게 되고요. 모든 것을 짧게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기 일단 없다.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또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급지가 필요하다. 지급지 그죠? 지급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기 지급지 그 다음에 지급받을 자 그 다음에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그죠? 지급받을 자. 이 지급받을 자, 돈 받을 자를 어, 쓴다는 거죠. 지시할 자를 명시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지시증권의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지시증권에. 그리고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 필수적인 것이죠. 발행인의 기명날 필수입니다. 그죠? 요렇게 8가지가 다 규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규제되어야 되지만 정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몇 가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핵석상 혹은 그죠? 이 보충성을 통해서 유효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게 이제 우리 법의 조문에 어디 가면은 너무 엄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8가지 혹시 흠결이 생기면 보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충성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금방 나올 겁니다만은
2조에 가만히 있습니다. 2조에. 알겠죠? 2조에 있어요. 보충금 비용이라고 나와있죠. 거기 가보면 첫 번째 이제 만기 있죠. 만기가 적혀 있지 않거나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요랬을 때 2조에서 유효하도록 유효하게 보충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어때요? 이 내용이 8가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1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쭉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1조와 관련되는 문제를 좀 발행 방식과 관련되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한번 뭐 중요한 건 풀어보는데 올해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6번 지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6번 지문을 가보시면 6번에 28회 나왔네요. 그죠? 어, 환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그랬죠? 환음은 조건 없이, 이거 조건, 아까 얘기했죠?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위탁증권이라고 그랬죠? 약소금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거다. 그렇죠. 약소금은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인이 자기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환음은 지급인이 줄 것이라고 위탁해 주는 거죠. 지급인에 가져가면 줄 것이다. 지급인에게 위탁을 한 거죠. 지급하는 거. 지급을 누가? 지급인이 주도록 어때요? 지급할 것을 위탁한 거죠. 지급인에게 위탁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약속했던 누가 약속한 거죠? 예, 발행인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음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봤던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넘어가죠. 뭐. 자, 그다음에 우리 한번 풀어볼 만한 것은 어디로 가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판례 기출 좀 볼게요. 476페이지. 네, 여러분 476페이지를 넘어와 보세요. 476페이지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어음외의 사정에 의해서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어음은 어때요? 외관주의 법리고 많은 사람들의 법률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죠? 외관의 법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원인 관계에 의해서 어음수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듯이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으로 드러난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지 어떤 주관적인 사정이라든지 개별적인 사정이 어음 행위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 버리게 되면 어음의 그죠 유통성이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성이라는 개념을 두게 되고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무인성, 독립성과 더불어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요?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 기재입니다. 기재. 외부로 드러난 거죠. 외부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음은요. 이게 이제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유통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인성, 두 번째가 어때요? 독립성, 세 번째가 객관적 해석입니다. 알겠죠? 객관적 해석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해서 어음상의 기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7번 한번 내려보실래요? 7번. 7번 한번 봅시다. 7번. 7번 오시면 어음수표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을 본다. 이것도 하나의 외관이에요. 외관. 기명날인. 누군가가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명날인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명과 날인이 도장이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진정한 의사로 보험을 발행할 의사로 했다 그러면 그걸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때요? 그 의사에 맞거나 일치하면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만 진정하다면, 수표행위자 의사만 진정하다면 나 이거 맞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맞다. 그리고 난 나중에 돈을 지급할 의사도 있고 뭐 있다. 라고 한다면 설령 기명하고 날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보는 거죠. 이것도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나온 판례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볼 거는 또 12번 판례를 한번 가볼까요? 12번 판례. 12번 판례 가보면 이 어음 행위는 대리에 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대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뭐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합은 어떤 법인의 어떤 형태가 갖고 있지 않고 누가 대표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럴 땐 대리 행위로 해야 되겠죠. 그 조합의 어음행위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 조합원의 어음상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 자격을 밝히고 알겠죠? 밝히고 뭐 어떤 법인의 형태의 대표는 아니에요. 대리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밝히고 조합 전원을 대리해서 서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알겠죠? 전원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대리 행위에 서명하면 이때 어음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어음 행위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모든 조합원들이 다 김영날인 서명하거나 아니면 대표 조합원이 나 이거 조합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대리 서명해서 어음을 발행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번 보시면 이 어음 발행과 관련해서 판례 내용을 꼭 하나 알아둘 게 있다면 융통어음이에요. 융통어음이죠. 융통어음은 어떤 겁니까? 융통어음은 원인 관계 없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어음은 항상 두 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줄. 갑, 그 다음에 을평. 이렇게 우리가 삼각관계를 한다고 했죠? 이게 발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취인, 지급이라 합시다. 그럼 항상 두 줄이 이렇게 그어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여기 어음 수표 관계. 여기 뭐죠? 원인 관계잖아요. 원인 관계에 의해서 항상 어음이 이렇게 발행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없이 발행되는 것. 이걸 우리가 융통어음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죠. 병이 나 돈 좀 필요한데 어음 하나 발행해 줘라 가백에. 내가 좀 유통해서 돈 좀 사용하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행한 이 어음 관계, 원인 관계 없을 때 발행했을 때 이게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 갑이 발행한 융통어음 발행자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친이 가져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음에서는요, 어음법에서는 이 융통을 발행은 유효하게 해주면서 융통어음 발행자는 최후 소지인이 와서 하라고 할 때 그냥 일반 어음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성을 확보시켜 줘버리는 거죠, 판례가. 그죠? 그래서 융통을 발행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융통음 발행으로서 자신의 어음 채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알겠죠? 어음 채무를 이행한 걸 봅니다.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판례는 보아버린다는 뜻이요. 원인 관계 없다 하더라도. 그죠? 불구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피융통자, 그죠? 병 대신에 병을 보증해 줬다는 거죠.
병을 보증해서 보증금으로 갚은 것도 아니고, 알겠죠? 또 병을 대신해서 갚은 것도 아니다. 원래 자기 갑에 원래 어음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는 융통어음으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어떻다, 여러분? 융통어음은 정상적인 어음으로 보시면 돼요. 융통어음이라는 걸 가지고 채후 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없어요. 이걸 무슨 항변하겠죠? 항변할 수 없는 거? 상대적 항변하겠죠? 상대적, 그죠? 예,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발행과 관련되는 문제만 한번 살펴볼 건데 18번 문제 한두 개 더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 나보시면 채권자가요. 예,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한다 그랬죠. 이게 기존 채무의 기존 채무를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급을 위해서 발행한 거예요. 그 채무 이행에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 보다가 후에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기재는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만기 다시면서 만기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보다가 그 이후로 그죠? 발행됐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변제기가 좀 늘어난 것이죠.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동일합니까? 이거는 아니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존 채무를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변제기보다 그 뒤에 날짜로 어음 만기를 했다 그러면 변제기가 어때요? 만기까지 연기된 걸로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미 뭐죠? 채무에 빠진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후에 날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변제기를 연기시키는 효과가 없다. 요 판례입니다. 하여튼 리딩 케이스 판례니까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런 걸 알아두는 겁니다. 일단 기존 자주 나오는 판례와 조문을 많이 알아놓고 난 다음에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번 가볼까? 20번. 원인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됐어요. 그럴 때 채권자가 어음 채권에 의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있죠. 우리 아시잖아, 그죠? 어, 원인 채권하고 어음 채권하고 같이 지급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되었을 때 원인 채권의 행사는 어때요? 원인 채권의 행사나 행사는 청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어음 채권의 이행이라든지 어음 채권 행사를 통해서는 어때요?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런 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오늘 시범을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가볍게 터치하면서 듣고 혹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 하시면 이 상법은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